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 삶의 질은 대개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생각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인 뇌가 있지만 우리는 뇌의 기능도 모른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신력을 활용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딴 생각이나 하다가 좌절한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면 참지 못하고서 무릎을 꿇고 결국 포기한다. 그러나 다행히 훈련을 하면 정신력을 단련할 수 있다. 우리 몸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 몸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약한 정신으로는 절대 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 자기 삶에 철학이 없다. 일시적 쾌락을 쫓고 불편한 건 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또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눈앞의 이익에 끌려가 그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일까? 같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면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철학이 없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같다. 우리를 이끌어줄 마음속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와 열망 같은 것도 의구심 한번 안 갖고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삶의 극치, 절제와 단순성. 절제는 스토아주의의 기초 중 하나이다. 금욕주의자들은 끝없는 희생을 세상에 알렸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쾌락을 우선시했지만 스토아주의자들은 절제를 최고의 선택으로 여겼다. 절제는 그 자체로 미덕이 아니라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쾌락을 누리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한 아이가 무화과가 든 통에 손을 넣고 한 줌을 쥐었는데 지금은 손을 빼지 못해 울고 있다. 무화과 몇 개만 포기하면 손을 빼고서 남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에픽테토스. 우리 마음과 자제력을 향상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음식이나 게으름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에 따라 유배지 혹은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간다. 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음이다. 세네카.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지혜의 미덕은 언제 절제를 훈련하고 언제 쾌락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걸 의미한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 섭취하는 건강한 식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또한 그는 때때로 춥고 더울 때 그런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볼 것도 제안했다. 세네카는 겨울에 하는 테베레강 목욕 방법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행 중 딱딱하고 불편한 침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는 맨발로 걷는 걸 선호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수사학의 대가인 궤변가들을 경멸했다. 궤변가들의 웅변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과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궤변가들에서 궤변, sophistication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과도한 기교를 뜻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을 때 허세와 거칠을 줄였다. 그는 황실의 예복을 피하고 단순한 옷을 자주 입었는데 중요한 손님들을 맞을 때도 일반 시민들처럼 입었다. 이런 절제는 스토아학파가 자연과 가까운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분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궤변가와 스토아주의자의 차이점이 있으니 전자는 칭찬을 얻기 위해 말했고 후자는 가르침을 위해 말했다. 전자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썼고 후자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또한 전자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했고 후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세네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글을 읽어도 타당하고 실용적이라고 느끼기 마련이다. 요컨대 절제와 단순함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원하는 걸 다 하는 건 최악의 노예 상태일 수 있다. 만일 이성이 욕망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네카의 말처럼 가장 타락한 노예제는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유일한 노예는 자기 정념에 묶여있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통제가 없는 마음은 최악의 감옥이다. 자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삶을 즐기는데 꼭 담배나 빵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욕구의 노예인 셈이다. 그러므로 자유란 매 순간 생기는 욕구를 다 채우지 않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것처럼 자유를 우리 상황과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내적 요소로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지만 결코 자신을 노예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지배할지언정 마음의 자유를 빼앗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자유를 잃게 된다. 반대로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면 자유를 얻고 감정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많은 고통 속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이지 않고서 배고프게 사는 게 낫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학파는 마음을 일종의 불로 보았는데 그 불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걸 녹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자양분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의 옳은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은 이성적으로 반응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이다. 오늘날 세상은 끝없는 피상적 즐거움과 작은 산만함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쾌락을 버리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다. 덜 필요하다고 여기면 더 자유롭다. 따라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또 다른 노예제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일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을 잃는 것이다. 세네카. 항상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성을 감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위선과 하영심, 주어진 상황에 불평이 없다면 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현재 상황과 바로 다음 행동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 이것은 역경을 매번 한 단계씩 견딘다는 뜻이다. 현재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바로 다음 순간도 견딜 수 있다. 역경을 일부러 찾는 건 아니지만 역경이 다가오면 침착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학습하거나 자신을 개선할 기회로 삼는다. 에픽테토스가 반복한 것처럼 우리는 체력을 병에 걸렸을 때 복용하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바르는 로션으로 이해해야 한다. 스토아주의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비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방향이 분명해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전환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계획이라는 내부 세계에서 행동이라는 외부 세계로 도약하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감정 뒤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유효한 메시지인 교훈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잉 반응 없이 침착하게 감정을 조사해 나가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배가 고파도 매우 다른 혼잣말이 나올 수 있다. 배고파 죽겠어. 지금 당장 먹어야 돼. 배가 고프지만 참을 수 있어. 먹고 싶지만 난 저녁까지 2시간은 버틸 수 있어. 당신은 둘 중 누가 식사 계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가? 스토아주의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생각이 인식을 왜곡하여 고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행동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왜곡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감정은 에너지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리저리 떠다니게 하지 않고 생산적인 작업에 집중시키길 원한다. 실제로 행동은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이다.
행동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의 마음을 현재로 당겨온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많은 사람은 실패의 위험을 겪기보다 만족스럽진 않아도 안전한 삶을 살길 원한다. 그러나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또 세네카가 말했듯이 불운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행운을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정체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실패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하지만 동시에 배움도 얻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심지어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마저 하게 되리라. 죽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 모든 것이 당신의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지각의 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나타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세네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과정이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죽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 매일 일어나는 일이 나타내는 위대한 선물을 이해하면서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있고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소중한 특권에 대해 생각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서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종종 마음속에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산만함으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결단을 내린다. 건강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으면 죽음이 생각보다 더 가깝다는 걸 깨닫고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꾼다. 메멘토 모리 전략은 꼭 이런 극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인생 전체는 말기 질환이다. 자기 죽음을 더 잘 인식하면 이루려는 목표를 미루지 않고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서 살 수 있다.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죽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매일매일을 유익하게 보내라.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사는 법을 배우라. 세네카. 마르코스 바스케스의 스토아적 삶의 권유라는 책이었어요. 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정말 마음이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배고픔에 관한 예시. 첫 번째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다고. 두 번째 사람은 저녁 때까지 2-3시간 남은 거 배고프지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사실 배고픔이라는 거는 2-3시간 정도는 누구나 사실 참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의 내 마음 상태, 내가 결단을 내린 거에 따라서 무조건 지금 먹어야 돼. 혹은 저녁 시간대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쵸, 사실 먹는 거 이런 예시에서는 뭐 그거 하나 안 지킨다고 인생이 망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지금 당장 충족하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이런 식이 돼버리면 뭐 인생에 대한 플랜, 오늘의 계획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생기는 성취감 이런 것도 놓치고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원하는 걸 다 하는 건 최악의 노예 상태라고 해요. 통제가 없는 마음은 최악의 감옥이다. 자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그리고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일단 행동해봐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근데 스토아주의자들도 행동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해독제이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그 실패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배움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그리고 이루지도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사람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자꾸 일을 버리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근데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좀 자신만의 가치관, 밸런스 이런 걸 맞춰서 너무 나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도의 행동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뭐 별게 아니라면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해버리는 것도 좀 삶을 쉽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되게 슬프지만 사실인.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없고 내가 정말로 죽으면 우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 대신 나는 매일 죽어간다는 걸 깨닫고 조금 더 알차게, 행복하게 내가 가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생각하고 매일매일 사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 혹은 최소한 뒤로 가진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인생에 대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자기 절제와 간헐적 결핍이 주는 행복감 마음껏 누리시면서 원하는 삶 사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